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3분 43초 지나가고 있고요. 2부 문이 열렸습니다. 2부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번호 흐르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종목에 대한 리뷰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 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지점에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제 코스피 2443.21포인트입니다. 일단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내려왔고요. 0.34%의 하락, 8포인트 정도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전 시간대보다 5포인트 정도 더 빠져내려왔는데 일중으로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기 쉽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53포인트까지 오늘 찍고요.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2440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뒷심이 약해지는 지난주 장에선 볼 수 없었던 코스피의 모습들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94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2,122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697억 원 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1포인트입니다. 0.9%까지 빠지면서 낙폭이 꽤 커졌습니다. 670선도 지금 위태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678포인트부터 빠진 지수가 671포인트까지 한 1% 정도 위아래 낙폭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670포인트가 지금 지지를 받느냐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이러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 지수, 이러한 장은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기관 외국인은 625억 원, 500억 원 각각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1219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15원 60전, 1원 60전 정도 상승하면서 0.14% 상승합니다. 원화가 오랜만에 소폭 약세를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흐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Q캐피탈, S-오일, 셀트리온 5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이었고요. 이 실적에 대한 궁금증들 많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빠져내려오고 있고요. 3%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날은 실적 발표 첫날은 이런 큰 매출을 달성하고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내일장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5%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요. 장중에 29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아주 잘 달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2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이 적자는 예견된 것이다. 오히려 2분기 적자를 확인하고 가는 순간 악재 해소 국면이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Q캐피탈 살펴볼 텐데요. Q캐피탈은 SK증권의 지금 인수 후보군이고요. 유력 인수 후보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20%가 넘는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SK증권은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수를 하는 Q캐피탈은 SK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커질 수 있겠지만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증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주가에는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11만 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는데 일단은 하반기 실적 역시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오늘 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역시나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IPO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어가 코스닥 최대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에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슨, 메리츠증권증권,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 두산엔진까지 5종목인데 유니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슨은 오늘 10%가 넘는 장중에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현재도 9.85%나 상승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인데 문재인 신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니슨이 지금 올라가고요. 태웅도 오늘 잘 가고 있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크진 않지만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살펴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17.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의 주가 추이에도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죠. 리니지 M의 흥행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주가가 롤러코스터입니다. 5% 넘는 급등을 보여주는 날도 많고요. 또 급락 보여주는 날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리니지 M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도 움직이는데 일단 흥행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주가는 37만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라고 부르는 한국항공우주 이틀째 오름세인데요. 어느새 51,900원대, 오늘 장중 고가는 52,500원입니다. 5만원이 무너지기도 했던 이 종목인데 일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계감은 여전한데 이유는 수리운 사업에 대한 완전 폐기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돌발 악재가 더 나올 수 있지 모르고 방사밀이 척결의 첫 번째 지금 타깃이 됐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엔진 살펴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 선박 수주 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두산엔진에도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중 고가는 4,150원이고요. 현재는 4,010원.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일단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면서 빨간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 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할 거고요.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보람 팀장의 5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넥신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넥신을 비롯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출시를 하면서 다른 섹터는 좀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에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 상대가 셀트리온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엮여서 같이 좀 내려간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닝 시즌이고 어닝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같이 섹터의 악재는 좀 같이 가는 모습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우선 9월달까지는 천천히 좀 더 매집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기대를 해야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좀 눌릴 때 좀 사시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후에 좀 유입될 것으로, 어닝 시즌이 좀 지나간다면 그 위에 좀 매수대가 좀 더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분히 매집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섹터에 좀 하락을 좀 같이 좀 이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화이자 약물, 머크 약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미리 출시를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약가를 책정을 해서 지금 미국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셀트리온이 좀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등성이라는 어떤 약효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가를 인하를 해서 좀 더 시장을 침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우선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미국 모두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어쩜 좀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수익률이 한 20%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눌린다면 지금 61선, 이평선 여기 좀 터치를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좀 더 감망하는 흐름,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기 늦는다면 좀 4분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닝 시즌에 맞는 건 셀트리온이 좀 더 맞다. 더불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의 코스닥 최대의 IPO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린다면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고요. 펀더멘탈도 역시 뭐 제약업종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펀더멘탈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10% 이상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 이상 성장 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자체 개량 신약이라든지 혹은 뭐 ETC라든지 OTC와 같은 부분들 모두 다 지금 판매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라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고 3분기까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길려드에 납품하는 원료 의약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상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2분기 사실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더라도 사실상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유한양행 다음으로 사실 차선호주라고 한다면 종근당을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뭐 어떤 종근당 회장과 관련된 악재 이슈들이 좀 있었고, 다음으로 실적에서 사실상 2분기 실적까지는 기대가 되지만 3분기 실적부터는 임상이 좀 진척이 되면서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액과 같은 외형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부터는 좀 하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제가 수익 실현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어떤 매수를 하지 않고 모든 물량을 좀 털어내는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사실상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어닝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어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 결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크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임상과 관련된 효과들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
이미 기수수출했던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 로열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로열티는 5%이기 때문에 판매액이 5%를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2분기부터 해서 3분기, 4분기로 점점 늘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건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11월 말일까지는 거래가 되고 12월부터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1월 5일부터는 다시 거래 재개 들어가면서 재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는 주가 흐름이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케이스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지주사 전환 이후에는 사실상 지주사 전환까지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주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분할 이후 재상장에는 인적 분할로 인한 어떤 재상장 이후에는 공개 매수, 현물 출자 등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누릴 때마다 좀 매수를 좀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떤 13년 이후에는 역성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컨센서스가 너무 공격적으로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YOY로 보나 전년 동기 대비로 보나 QOQ로 보나 모두 성장을 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부진하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로 갑니다. 이성홍 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골프존 뉴딘입니다. 일단 시장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골프존 기업에서 2개 기업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1,37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그 스크린 야구 매장과 그 관련해서 골프장 운영 그리고 골프용품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린 야구 사업이 최근에는 다양하게 발달이 됐는데 이게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성숙해 하거든 게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진출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 사업은 적자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작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고요. 일단 2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627억 원, 영업이익은 49억 원인데 스크린 야구의 개장 속도가 기존 추정치 대비 느린 추세에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소폭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 미래에셋 이호텍을 통해 합병이 이루어지는 리얼 야구존 같은 경우는 작년 순이익이 40억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8배 정도로 반영을 받았는데 그 골프존 뉴딘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0.5배대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올해 그 실적 예상치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현금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 리얼 야구존이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골프존 뉴딘 같은 경우도 그 경쟁업체 대비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합니다. 네, 골프존 뉴딘 현재가로 매수 그리고 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들어볼 텐데 대리님 대구가 덥긴 덥나 봅니다. 지금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예, 더워서 좀 짧게 예, 대구 날씨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IT 업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와이솔이고요. 와이솔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다소 감소하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는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주 고객사의 중저가 모델 신제품 출시가 8월 전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의 중저가형 부품 매출이 2분기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RF 모듈 실적도 하반기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고객사의 TV 쪽으로 납품되던 RF 모듈이 하반기는 프랑스에 있는 그 시그폭스사에도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RF 모듈은 와이솔이 프랑스 시그폭스사와 협력해서 개발한 것으로 센서 정보를 저전력으로 그리고 또 장거리에 보낼 수 있는 소물 인터넷 개념에 충실한 IoT 통신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와이솔의 최대 주주가 대덕 CDS로 변경이 되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 이슈는 동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대 주주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대 주주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모두는 시설 투자에 투입될 예정인데 와이솔의 지금 제품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향후 성장성도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만 원을 잡으시고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지난주 아비코 전자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때 21이평선 이탈 시 부분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부분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은 동사의 펀더멘탈한 측면은 여전히 좋으므로 남은 부분은 좀 더 보유하고 만약에 8,200원까지 주가 하락이 있다면은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사는 6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고요. 또 배당 수익률의 2% 중반이라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은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전 마진뿐만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동사의 매출 구조가 휴대폰향 부품 매출에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향 부품 매출로 좀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강화한 이후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자동차 전장 부품향 매출 성장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공장의 일부 라인에 대한 그 재투자 말고는 대규모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모두 현금으로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평가 매력이 가면 갈수록 돋보일 종목이라고 봐서 지난주에 주가 하락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의 선정 기준은 좀 퍼도 낮고 PBR도 낮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수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비아트론은 걸맞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실적 성장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은 LG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주된 장비는 열처리 장비인데 향후 이쪽으로 수주 증가 가능성이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7월 21일 공시를 보면은 중국 그 BOE향 그 매출이 466억 수주 공시가 났고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좀 특성상 구매 의향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제품 생산은 시작이 되고 구매 요청서를 받으면 매출 인식을 한꺼번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BOE향 장비 매출 인식은 상분기에 이루어지면서 올해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수주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 LG 디스플레이 업체가 하반기에 LCD하고 OLED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수주 가능성도 좀 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로 정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지난주 인탑스의 주가는 화요일에 3% 정도 하락하였지만은 이후에 주가가 소폭 반등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워낙 거래량도 많지 않고 큰 이슈도 없는 종목이라서 좀 특별히 언급해 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량한 재무 구조하고 2%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저평가 매력에 더불어 사업 타각화 노력을 통한 기업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매수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담아둘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주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사실 없었고요. 현재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오늘 좀 오른 모습입니다. 동사의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70%가 넘는다는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된다는 점에서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사는 매년 단기 순이익이 100억 이상씩은 나는데 이 회사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것이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평가 매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의 본업은 콘덴서 제조 업체인데 최근에 현대모비스 쪽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매출이 늘어나가고 있어서 실적 둔화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7929번님, 코미팜 종목 32,600원에 비중이 꽤 높네요. 40% 비중이라고 합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팀장님? 네, 우선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많이 높으신데, 그저 32,600원이시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올해 전망을 좀 부탁하셨는데 올해 전망 같은 경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파이프라인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좀 후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모멘텀 전까지는 어떤 어닝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잔잔한 그런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이제 모멘텀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제약주들은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흐름을 좀 타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어떤 크게 빠지지는 못하는 그런 박스권에 갇혀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 3분기 말이나 혹은 4분기 초부터는 임상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모멘텀을 받아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뭐 수익이 많이 난 국면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7823번님께서 SK하이닉스 78,800원에 30% 장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길게 가지고 가보실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3분기는 뭐 더 큰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습니까? 78,800원은? 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배나 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3조 원 정도 나왔는데 3분기는 또 계속 그런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호실적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반도체 업종의 좀 구조적인 호황을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호실적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기술주라든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가 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CBM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5에서 6배 정도 수준이라서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높다고 이렇게 보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단기적으로 이게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 주가가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 자, 주보람 팀장이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 하나케미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학 섹터가 조금 가라앉다 보니까 같이 좀 가라앉는 모습을 오늘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분히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어떤 분기 실적이긴 합니다만 좀 더 연간 실적 놓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가는 흐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기초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PVC나 가성소다 마진 개선폭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태양광 사업 부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은 정책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3위가 약간 어떤 좀 신고가를 좀 경신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일시적으로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는 국면임이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하반기, 상반기 내에 좀 주요했었던 IB 업무들, 상당히 좀 1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삼양옵틱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장을 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수익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ES 발행도 역시 1분기보다 증가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뭐 양화, 어떤 채권 운영, 뭐 풀압 이런 부분들도 모두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액보다는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좀 순이익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성장하는 흐름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부합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 금리가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슈들이 모두 일시적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 후에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아기업입니다.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 이제 새로 가져오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가부터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잘 나온 양호한 실적 좀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뭐 컨센서스에 뭐 충분히 부합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정도 보여주었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이상 성장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 소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작년에 어떤 입주 물량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해치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이 좀 더 늘어갈 수가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36,800원이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요. 목표가는 5만원 정도 제시를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뭐 퍼를 계산해서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 종목에 속하고 있습니다. 뭐 PBR도 지금 0.9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5배라든지 한 그 정도 적용을 해도 충분히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차트상으로 누릴 때마다 천천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사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조금 매수하기 좀 힘든 시점에 좀 매수처를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7% 정도 수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좀 눌림목이 지금 발생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눌릴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역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요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이익을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9% 정도, 컨센서스를 한 3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눌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건 국채 금리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9월달까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사들이 그 보험료를 좀 조정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보험사들이 좀 불리한 구조가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많이들 좀 하시는데, 그런 이슈보다는 손해보험료가 좀 더 높게, 기본료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한 번 더 제고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악재가 발생해서 눌린다면 이런 악재는 일시적인 노이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눌린다면 9,000원 초반대까지 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온다면 좀 더 추가해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겠으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상 오늘 장중에 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같은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고 하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역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 지금 뭐 컨센서스에 사실상 부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부분에서 사실상 지금 성장이 좀 올라오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역시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실적 역시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국내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국내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역시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눌릴 때마다 좀 더 매수해서 가져도 되고 지금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까지 가져간다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종목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분 51초 벌써 지나고 있네요. 5종목 가볼까요, 대리님? 예. 동아기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기업은 대연 대신에 이번 주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대연은 저평가 매력이 높아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목표 가격 한 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아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파티클 보드하고 MDF라고 해서 합성 목재판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톱밥이나 목재질의 섬유를 접착제하고 섞어서 고압을 압축시켜서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목재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10조 원씩 또 총 100개소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는데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빌라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고가 브랜드의 건자재보다는 중저가 브랜드의 시장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가구 원재료인 파티클 보드하고 MDF 시장에서 좀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동화기업의 좀 실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6,700원을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PNT입니다. PNT의 주가는 지난주 급락했다가 좀 재차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좀 부합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향 장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유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증설이 시작되고 있는데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현지 업체들의 이미 관련 장비 납품을 한 적이 있는 동사가 향후에 장비 수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보다는 좀 매수하신 분들은 지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지난주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당시 현재가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동사 주가 흐름은 작년 연말부터 59,000원에서 69,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하단 가격대에서 접근할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동사 2분기 매출과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 이슈로 해서 만도와 만도 힐라의 손익은 좀 부진하겠지만은 한라의 손익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완충 효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사의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가격 밴드 하단에서부터는 꾸준히 매집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12,000원 정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주가는 7월 19일 저가 11,900원을 기록함에 따라서 아마도 12,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하락은 하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KT 기가진의 셋톱박스 매출 증가이고요. 2분기에 동사가 KT 기가진의 셋톱박스 판매 대수를 20만 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KT가 하반기 프로모션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 판매 대수 증가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사업 부분에서 좀 잘하고 있어서 향후에 하반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으로 보시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난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왔는데
그 뒤로 주가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눌림목 매매 전략으로 32,00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4만원을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태양광 쪽하고 PVC 가성소다 쪽 부분인데, 태양광 부분은 2017년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면 되겠고, PVC하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좀 성장이 향후 2, 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VC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별다른 증설이 없었고요. 또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PVC 소비량은 향후 연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 대부분 절반 정도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PVC 설비를 증설하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PVC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하나케미칼을 좀 좋게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동화기업부터 한화케미칼까지 한 두 분이 근데 겹쳐지는 종목들이 한 두 종목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0번님께서 미넨지 19,800원에 30% 비중이 이분도 꽤 높으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보람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지금 투자 비중 자체가 좀 30%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 좀 높다라고 네.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종목당 좀 적정한 포트 비중은 제가 추천드리기로 한 20% 정도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10% 정도 좀 덜어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기업인데, 보안에서는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보안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코스닥에 속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특히 지금 미넨지 같은 경우는 시즈널러티라고 하는 그 계절성이 좀 있는데, 미넨지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그 구간은 4분기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선 2분기까지 실적 좀 더 바라보시고, 지금 18,000원 정도 아래를 하회하게 되면 우선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가고 18,000원 아래를 하게 되면 손절, 그 이상에 계속 움직이고 보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2189번님께서 MC넥스 21,50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회사가 그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자동차 쪽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좀 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좀 회사의 재무적인 구조는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돈을 못 벌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또 부채 구조도 좀 유동 부채가 증가하고 그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부채 구조가 계속 좋게 지금 그렇게 굴러가는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원 정도까지, 만약 2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그때 한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실적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자동차 쪽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더 실적을 낼 수 있다면은 좀 계속 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김치균 대리는 먼저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급하셔요. 예, 날씨가 데프리카라고 하죠. 예, 대구가 굉장히 덥다고 매번 말씀해 주시는데, 대구 쪽에 계신 분들 이제 무더위 타지 않도록 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 13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38.54포인트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빠지는데요. 2438포인트까지 한 12포인트 이상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에서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453포인트 오늘 고점 찍고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포인트 2438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이대로 끝나면 저점 마감되는,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전강 후약 장세의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셨고요. 수급 주체 봐야 되겠죠. 개인 873억 원 사고요. 기관이 2338억 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957억 원 사고, 투신이 470억 원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오늘 소폭이지만 250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3,346억 원이나 팔면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변동폭이 꽤 커졌네요. 3% 이상 3.5%나 빠지면서 7만원대 초반까지 한 번에 내려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1,000원 정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0.6% 정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는데, 삼성물산은 한 0.7% 정도 하락하고요. 삼성생명 1.17%의 하락, 신한지주,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숨고르기에 돌아가는 모습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670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670.80포인트. 670선이 무너지냐 마느냐 오늘의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한 1% 가까운 낙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밀려 내려오면서 장 후반에 저점 찍는 모습인데, 이대로 끝나면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 마무리가 될 것 같은 670선 마무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1246억 원 개인만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661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410억 원 좀 많이 팔고요. 오히려 투신은 65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476억 원 팔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 이런 수급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인데요. 셀트리온 3%의 비교적 큰 낙폭이 보이고, 메디톡스, 코미팜은 상승합니다. 나머지 CJENM과 로에는 보합권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도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SK머티리얼즈 그리고 나노스 하락하는데, 나노스의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4% 가까운 낙폭이고요. 바이로메드 역시 0.79% 하락합니다. 그리고 GS홈쇼핑이 0.34%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7월 25일) 화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 지수 오랜만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파란불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꽤 커졌다라고 체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지수 나오는 동안에 저희가 시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 사실상 좀 하락 마감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하락을 좀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한 그 시간대가 한 2시 반 정도인데요. 2시 반 전까지는 사실상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그의 어떤 IR 그리고 페이퍼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알 수 있는 건 사실상 어닝 시즌에 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고, 이제 어닝 모멘텀이 좀 해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당분간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우선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흐름들이 지금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3분기까지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금
좀 SK 하이닉스 쪽에서 특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의 어떤 가중 평균을 보면 오히려 오늘 상승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좀 하락세라고 왜곡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상 오늘 셀트리온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수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감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39.90, 243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11포인트 이상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70선에 턱걸이하면서 670선 4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점 마감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5원대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115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오랜만에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체크해보도록 하죠.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에코프로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146.6%의 수익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대한광통신과 대주전자재료 83.2%, 25.3%의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우리로, 베셀, CMS 에듀 세 종목이고요. 수익률이 32.8%, 31.4%,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CMS 에듀 역시 16.1%의 수익률입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 슈젤은 71.1%의 수익,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지금 메리츠종금증권으로 17.5%의 수익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SDN으로 1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지금 우리로, 베셀, CMS 에듀 세 종목 다 잘 달리고 있어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운영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로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양자 암호통신 관련 기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양자 암호통신이란 최근 데이터 정보의 양이 비대해지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좀 증대하고 있는데, 일단 양자 암호통신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완전 보안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2013년부터 SK텔레콤과 관련 연구를 좀 진행해 오면서 또 최근에 또 양자 난수 생성칩이라고 기기통신 보안의 핵심 분야 기술인데 관련 개발이 완료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5G 관련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주 사업인 이제 광분배기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아직은 실적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 암호 기술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긴 텀으로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일단, 베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가시적으로는 좀 외형은 계속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중국 패널, 특히 중국 패널 업체들의 투자로 향후 한 2, 3년간 실적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9월경부터는 경항공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이슈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나 관련한 장비 업체들의 조금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조금 느껴지는 자리겠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조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니 조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전문 교육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영업이익 대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싸거나 혹은 비싼 편은 아니다. 실제로 적정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코딩 교육을 의무화
한다는 그런 이슈가 최근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에서는 하반기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현재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직영 코딩 학원을 런칭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 동사의 성장성은 좀 이제 거기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얼마나 향후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 회사의 장기 주가의 관전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위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2,000원대 매물 때만 뚫으면은 4만 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큰 조정 없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든 장 마감이 됐고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내일은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FOMC 회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자산 어떤 긴축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보다 좀 더 주요한 이슈는 지금 어떤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월급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정체가 되고 있다. 어떤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개선세가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FOMC 회의에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더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FOMC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어닝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가장 좋았던 게 아무래도 전자장비, 뭐 제약, 철강, 건설, 은행, 화학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속적으로 좀 더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자동차나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대차나 어떤 기아차와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럽에서는 자동차 가격과 어떤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담합 의견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당분간 섹터 내에 좀 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틸리티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감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작년 12월 대비해서 올해 지금 생산량이 가장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산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틸리티나 에너지 업종은 하반기에도 그렇게 밝지는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더 볼 수가 있는 건 금융주라고 한다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어떤 철강이라든지 화학, 특히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건설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동아기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아기업이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이유는 건설 섹터가 사실 같이 눌렸기 때문에 좀 눌렸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상 17년도 내내 있었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올라와만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회복을 하면서 동아기업도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면 동아기업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는 실적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었고 국내 소재 부문 같은 경우에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친환경 부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더불어서 판가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매출액으로 인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월부터는 상업 생산이 가동이 됐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됐는데 이 라인의 어떤 이 가동이 실적 기여가 되는 것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유효 마진 같은 경우도 역시 3분기부터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아기업 내일부터 10주가부터 천천히 매입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또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